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봉쇄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장인데요.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 중에 여전히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신혁승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두산입니다. 100%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 대장주로 로봇주의 향후 주가 행보의 바로미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시장의 새로운 주도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성장성에 실적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봇 시장이 테마가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종목으로 시장에서 잘 자리를 잡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두 분 다 로봇 관련주로 오늘 주셨는데요. 사용관 차장의 종목 마무리로 들어볼까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 본격 개화하는 시점에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기초화학 부문의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태양광 부문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한화솔루션까지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로봇 일상화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 준비 중, LG전자 맞춤형 의료 로봇 서비스 강화, 현대차그룹 로봇 AI 기술 강화, 이런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로봇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주라고 하면 한때는 좀 반짝하는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일상화 시대, 로봇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관련 기업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로봇 연맹이 공개한 월드 로보틱스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 등의 수요도 급증을 한 모습입니다. 로봇 사업이 이제는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테마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다가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현재 그 로봇 시장과 그 어떤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 초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 중이라는 그런 언급도 향후 먹거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협동 로봇, 그다음 서비스 로봇 또한 의료, 하물며 그 방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조금 되돌아가 보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장밋빛 전망을 할 때 배터리 문제라든지 충전 인프라 이러한 문제 등으로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그 골프장에서 소위 말해서 골프장에서 카트 정도만 되지 이게 그 거리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는 전기차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현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로봇 또한 그러한 이제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면서
전기차의 어떤 그런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산업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뜨거웠던 전기차 시장의 초기 시점과도 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로봇이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보면 산업용 로봇이 세계 로봇 시장을 조금 이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서비스 로봇도 로봇 시장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이제 로봇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갈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 김병수 DB금융투자 PB께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이 좀 주를 이루다가 이제는 서비스 로봇까지도 로봇 시장에 아마 확장이 나갈 것이다,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352억 달러에서 27년에는 1,409억 달러까지도 거의 4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환점이 됐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부문 같은 경우에서도 서비스 로봇에 대한 도입을 가속도화한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용에서 이제 한 30% 그리고 전문 서비스용에서 37% 나아가 이제 개인 서비스용까지도 9% 정도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아마 성장세가 주도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관절 로봇을 예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을건데 카페라든지 영화 촬영 현장의 카메라라든지 이런 현장도 실제 도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1인 1로봇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서비스용 로봇 시장까지도 나아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시장성이 전망되는 아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로봇 카페가 등장을 하고 뭐 드론이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생소한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젠 좀 일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언급이 됐지만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그룹, 뭐 두산 이렇게 대기업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현황 그리고 향후 이들의 행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신혁진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자면 그 현대차 그룹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삼성이라든지 LG, 두산 로봇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정부 또한 로봇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또 그 우리가 얼마 전에 올해도 그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용산에서 그 로봇개가 어떤 그 경비를 쓰는 이런 그 현장도 우리가 좀 목격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올해는 정부와 기업 특히 현재 이런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그 향후 그 전망이 그래도 좀 밝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신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로봇의 투자 행보가 좀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대기업들의 변화도 있지만 또 이에 따르는 낙수 효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산업 투자에 따라서 좀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PB님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선점 들어가고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말씀을 하신다면 보통 수요가 51만 대를 기록하거든요. 이 중 협동 로봇이 한 3.9만 대로 되면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노동력 감소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로봇이 적용되는 이제 자동화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에서 물류 자동화 나아가서는 서비스 관련 자동화까지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촉망받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노동력 부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로봇과 협동 로봇과 같은 산업 로봇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한 70% 그리고 로봇에서 한 22%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찾아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유일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인건비도 오르고 인구도 감소하면서 산업용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그 종목을 볼 때 뭐 정부 정책과 좀 투자 확대 이걸 이제 같이 좀 보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올해 로봇 분야 예산을 확대를 했고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향 산업 로봇 수출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로봇 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PB님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결국에는 구인난으로 인해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공장에서 이제 자동화가 되고 물류도 자동화가 되고 나아서는 서비스까지도 자동화하는 이제 시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산업이 나오려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IRA 또는 이제 바이든 정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투자를 유도하는 IRA 법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로봇 산업이 미국으로도 돌아간 모습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측이다라는 기사와 함께 나온 기사들인데 결국에는 미국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진출해서 생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자동화 설비를 우리나라 로봇 또는 국산 로봇으로 아마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4분기 이제 하반기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로봇 관련 지능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4분기 발표된 정부 지원책과 함께 내년 상반기 나아가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로봇 관련 이런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제 로봇 관계 기관들이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 로봇 산업 전략 청사진을 구상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된 게 이제 AI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지능형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로봇과 AI의 기술 연결 속도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시각으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지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작년 말로 돌아가 보면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 섹터가 작년 말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주도했던 3대 섹터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 3인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 초에 로봇과 AI, 자율주행 이 세 가지 섹터가 올해 초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으면서 그 시장의 하락과 함께 시세가 주춤하였으나 최근 이제 로봇을 필두로 AI와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순환매가 가끔씩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로봇과 AI, 자율주행과 AI는 서로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연결된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 IT 강국 위상에 맞게 로봇이랑 AI 그런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과거에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보여줬던 그런 양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로봇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한 기술력과 또 로봇을 결합을 시켜서 AI의 강국으로 좀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실 IPO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침체기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아무래도 흡수가 되면서 그 전만큼 좀 뜨거운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이 좀 뜨겁게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죠.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로봇과 또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사님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현재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두산 로보틱스의 100% 지분 이슈로 인해서 로봇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로보티즈 또 군사용 로봇 관련해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지난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홈 서비스 관련된 에브리봇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상장한 협동 로봇 관련한 뉴로메카는 현재 조금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기관들의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로 좀 소화되는 과정으로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AI 관련 기업은 국내 그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식의 주가 회복이 좀 어느 정도 필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로봇 전체적으로 테마를 조금 보자면 이제 로봇이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되면서 현재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주 하면 그동안은 뭐 테슬라의 로봇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삼성의 M&A 이슈라던가 이런 좀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견고하게 좀 다져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로봇주를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할지 PB님께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 이제 에브리봇이라든지 휴림 로봇,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M&A 이슈라든지 테슬라의 로봇데이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이제 대부분의 산업이 역성장을 보이고 있었으나 어떻게 보면 그중 수혜를 받은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이 새 주도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아마 현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년과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산업용 로봇에 이어서 서비스용 로봇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또는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2차 전지 초기의 변동성과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유의 있게 또는 유의를 가지고서 아마 로봇 쪽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 재무적인 관점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로봇과 AI 관련주를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좀 선별해야 할지 궁금한데 주목해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신지 PB님께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쪽 업종은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가시화된 로봇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굉장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2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 104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게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단순 조립이 아니라 직접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로봇 업체들은 외부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단순히 조립하는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과 요소 기술을 내재화해서 직접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플랫폼 업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로봇 업종을 살펴보실 때 그리고 좀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 종목을 좀 찾아보실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이 조금 주목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좀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인 것 같지만 어쨌든 기술력과 또 실적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혁승 이사께서는 지난 목요일에 내여주로 로보티즈를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거든요. 로봇주의 투자 전략 그리고 주목하시는 기업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 에브리봇. 지난주 에브리봇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 사실 뭐 우리가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그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전기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장처럼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전기차 관련 섹터 뭐 LNF가 됐건 에코프로가 됐건 그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다 이런 식의 변동성을 다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섹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이라는 대장주. 가장 중요한 그 기업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주 중에서는 뭐 PB님께서도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가 어느 정도 개별주 중에서는 어떤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그 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군으로 형성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세 종목을 기본적으로 주목하면서 추가 한 종목은
뭐 제가 내여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향후 먹거리로 좀 중요시 여기는 섹터 중에 사이버 보안 섹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어떤 아직 시장에서의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 증가가 되는 그런 시점을 일단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에브리봇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은 두산 로보티즈 그리고 동일하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다가오는 로봇 일상화 시대를 주제로 로봇 시장의 성장성과 관련된 기업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초기 시장 분위기가 감주된다라는 말이 기억이 좀 남는데 실적이 가시화되는 기업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로 주목받은 LG화학과 또 다른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케미칼 보이고요. 증권과 화재의 완전한 자회사 편입을 결정한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동제약,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G화학과 메리츠 금융지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먼저 보시죠. 미국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 건설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장중 5%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오늘 주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증권과 화재의 완전한 자회사 편입을 전격 결정하면서 오늘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까지 세 기업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트룩시마 유효성과 안정성을 분석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밝히며 향후 성장성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동제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일본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회의가 오늘로 예정되면서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중 10%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마감은 강보합으로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LG화학부터 사영관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G화학이 대규모 미국 투자 소식을 알렸는데요. 첨단 소재 성장세에 더욱 날개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공장 신설로 인한 기대 효과부터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좀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게 뭐죠? 메이드 인 USA,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 거에 가장 부합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가장 큰 캐파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완성체 업체라던가 아니면 배터리 업체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당장 미국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광물들에 대한 조달, 이런 부분들도 제약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지금 양극재를 핵심 소재죠. 전체적으로 배터리 만들 때 적게는 한 45%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게는 원가의 70%까지 차지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LFP 배터리가 아니고 하이니켈단으로 가게 되면 양극재가 더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현지 최대 규모로 했을 때 지금 2025년도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27년도에는 12만 톤의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시게 되면은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엔트리 모델, LFP 배터리가 들어가서 저가형의 진입형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번 충전에 주행 거리가 500km 이상 나오는 차량들을 우리가 롱레인지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런 모델들은 보통 이런 양극재가 대당 100kg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12만 톤이라는 생산 규모는 전기차로 따졌을 때 롱레인지 모델에서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솔루션에서 봤죠. 거기가 최대 생산만 해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향후에 되게 기대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전기차 단 그리고 양극재 이런 소재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 얼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무려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급속 확대됨에 따라서 좋아지는데 생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LG화 정말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빠이빠이 떠나보낼 때 물적 분할했었죠. 그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라는 건 화학 물질들을 반응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동력을 모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라던가 화학 쪽에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5년 내 4배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말 대규모 투자다란 말씀이셨는데 신고가를 기록한 후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가격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소식으로 다시 탄력적인 우상향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5.7%까지 장중에 올라갔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지지 않고 지지받아야 될 21선을 지키면서 끝냈다라는 부분은 또 우호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은 오늘 팔긴 했는데 그간 매도세를 좀 이어왔었던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21선을 방어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21선인데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들 나타났기 때문에 지지선은 딱 68만 원으로 끝났네요. 21선에 지지선 맞추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가죠. 저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걸려있는 이 120주선 돌파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막혔죠. 음봉이 나오면서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돌파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항대를 120주선이 걸려있는 71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72만 원 살짝 아래쪽에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을 잘 지켜냈고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저항가로는 71만 8천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증권과 화재 완전한 자회사 편입을 전격 결정하면서 오늘 금융지주, 화재, 증권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다만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살짝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화재와 증권 쪽은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일단은 지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은 이 10년 전에 이걸 쪼갰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합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증권, 화재 그리고 지주의 주가가 각각 제각각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물론 주주 환원책으로 개인들에게도 개인 주주들에게도 돌아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렇게 큰 공시를 내고 합병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결국은 최대 주주에게 가장 이득이 많이 가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분율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주의 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율로 환산해서 받아오는 것들이 더 최대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양사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그룹 전반으로 재무의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 쪽은 일단은 딜소싱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3년 정도 봤을 때 화재와 증권 쪽이 배당 이런 부분들이 한 40% 정도를 당기 순이익에서 떼서 배당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합쳐지고 지금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은 절반 당기 순이익의 절반을 뚝 떼서 배당 쪽으로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인들 위하는 것 같죠. 물론 위하기는 조금 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배당을 받음으로써 이런 화재 쪽에 대한 부분들 출자 여력을 증가시키고 대주주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증권하고 화재 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물론 오늘은 다 같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근데 각각의 상한가 들어간 패턴이 다 달랐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세의 상한가라고 하죠. 점상을 들어갔어요. 근데 증권과 화재는 밑꼬리가 달렸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씩 바꿔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화재와 증권을 매도하고 지주로 오히려 잡아서 최대 주주와 같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도 한번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업 가치가 또 상승을 하고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증권과 화재를 매도하고 금융지주를 잡아서 좀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금융지주 그 차트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의 일봉 차트인데요. 글쎄요, 이게 조정을 많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워낙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정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합병한 이후에 한 8조 정도를 적정 가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급등했던 만큼 분명히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급락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증권과 화재 쪽을 매도한 자금으로 이런 금융지주의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가장 마지막 하단에 있는 이평선 35일선 정도에 24,000원 정도 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정도 주봉상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확대할 때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트룩시마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유럽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데이터 공개 시사점 그리고 향후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일단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이 이제 유럽의 주요 5개국에서 24개 의료기관 쪽에서 트룩시마로 치료받은 이런 환자분들, 좀 이름이 어려워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 389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이런 결과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생존 환자 비율이 1년 차에서 지금 86%, 그리고 18개월 차에서 81%, 30개월도 76% 나오면서 이런 무진행 환자 대비했을 때 이런 것들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각각의 계열수의 한 8% 정도가 더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라던가 네덜란드 같이 단일 국가에서 나온 데이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더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국가에서 여러 기관,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그걸 이번에 잘 충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기관의 리얼월드 데이터가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약자예요. DLBCL 환자를 치료제로 채택할 것을 신청을 할 것으로 아마 전망이 좀 되고요. 트룩시마의 유럽 처방의 확대가 되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차트상으로 가격 전략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일봉이에요. 역시나 일봉인데 일봉상에서 분홍색 가장 매물대가 두텁게 나와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주가는 121선을 뚫지 못하고 막혀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63,000원 매물대 하단을 지지선으로 잡도록 하고요. 저항대는 아무래도 매물대 상단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정고점 부근 한 7만 원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7,000원에서 7만 원대 부근을 저항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동제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일본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코바 승인 시 기대되는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 가격대에서 어떤 대응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코로나 치료제인데 참 이름이
그래요. 쪼꼬바. 네, 뭐 그런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 7월에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거 치료제를 채택해 달라라고 심의가 들어갔는데 약간 보류를 했었죠. 계속 심의로 가면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될 건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후생 노동성 산하기구 보고서 보게 되면 유효성으로 추정 가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일단은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런 심의 계속이 아니라 이번엔 승인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치료제라고 명명하는 게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기 우리가 걸렸어도 감기약 먹는다고 바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다만 그 증상을 조금씩 완화시키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치료제로 명명하는 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먹었을 때 대비해서 이 효과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24시간 정도를 조금 더 빠르게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감기약과 우리 사실 코로나 걸렸을 때 감기약 처방해 줬거든요. 그것과 큰 차이점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솔직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감기약과 비교해서 치료제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도 오늘 한 10% 정도 장중 올랐는데 마감은 강보합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27,000원 일봉상에서 9월, 10월, 11월에 계속 줬었죠. 산바닥이 일봉상에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일단 최근 심의를 앞두고 있어는 좀 음봉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이거 치료제 승인 난다라는 생각에 너무 상방 베팅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저점 잡았던 27,000원 부근을 지지선 삼아서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항가 조금 높게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봉상으로 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전 고점 45,000원 부근을 저항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G화학과 메리츠 금융지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일동제약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부각된 이슈들의 기대 성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을 확인해 보면요. 사연관 차장께서는 진성TC, 김병수 PB가 원익 IPS, 신혁승 이사가 뉴로메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여주에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던 로봇주 바로 뉴로메카인데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규주라 지금 현재 오버행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좀 부진한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뉴로메카는 이번 달 상장한 그 협동 로봇 전문 제조 및 자동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동화 플랫폼 제품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 협동 로봇 분야에서 두산과 더불어 최고의 로봇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제조 즉 프레스 공정이나 용접 공정 분야에 이어서 F&B 분야, 조리 로봇 등에서 협동 로봇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모 자금이 한 207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자금과 후속 투자를 통해서 모터 감속기 부품 공장 및 연 18,000대 이르는 생산 규모의 제3공장 확충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신규주를 하기가 매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진입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 기업을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좀 전반적으로 로봇 sek터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조금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뭐 사실 차트는 뭐 신규주의 전형적인 어떤 오버행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오늘 상장 이후에 가장 저가를 이제 기록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음봉이 세게 나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좀 안 갖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이제 오버행 이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정도부터 약간 분할로 이제 접근해서 기술적으로 뭐 앵커님과도 장전에 방송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으로도 양봉이 한 2개 정도 나오는 시점. 지금 최근에 1차 반등이 나오고 다시 2차 하락이 나와서 2차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은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한 17,500원으로 현재가 정도로 잡아놨는데 양봉이 나오는 시점을 보고 잡으시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잡으면 이러한 신규주들은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되고 그 이후에 매도 공백이 좀 발생한 상태에서 이슈를 탔을 경우에는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장했을 시 시초가 가격인 한 25,000원 수준까지는 바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 손절가는 지금 매수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 바닥을 잡는 시점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현재가 부분부터 17,000원 수준까지만 잡으면 한 16,000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분할로 매수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뉴로메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고 아직까지는 조금 저점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양봉이 2개 정도 나왔을 때 그때쯤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본인의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밀렸을 때 이제 손절가를 잡자라고 하셨으니까 내용들 좀 주목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병수 PB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함께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어떤 성장 포인트 좀 눈여겨보실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삼성전자 시스템 또는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원익 IPS 준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8월 정도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을 양산하고 진행할 때 출하식도 감차하게 되면서 3나노 공정에 참여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한 133조까지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익 IPS도 3나노 공장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삼성전자 향 매출 또는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소부장을 찾는 게 아마 이번 하반기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 매출 같은 경우에 반기에 한 2천억 원 가량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출 비중은 40%대에서 80%대까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원익 IPS의 삼성전자 향 이런 매출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6조 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한 2배 이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때
소부장 업체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소부장 업체의 혜택을 받을 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전략으로 셀 퍼스트 전략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수주하기에 앞서서 생산 능력, 캐파를 갖춰놓고 있다가 고객이 이런 수주를 넣었을 때 바로바로 이런 고객의 만족을 해주는 이런 생산 능력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익 IPS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한데다가 또 그 투자를 줄이지 않는 삼성을 계속해서 믿고 갈 수 있는 실적도 계속해서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익 IPS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저점은 다시 조금 높이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목표가 어디까지 좀 잡아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살펴보면은 9월 30일자, 9월 마지막 날에 저점이 나왔고 10월부터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새 다시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마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는 지금 가격에 만약에 매수 나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의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윗구간에 32,000원 정도, 한 15% 정도를 보시고 짧게 잡고 한번 살펴보시다가 만약에 삼성전자 또는 원익 IPS 쪽 좋은 수혜 또는 호재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관 차장께서는 종목을 진성 T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진성 TC 하면은 조금 재건과 함께 좀 많이 엮이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네. 근데 뭐 단순히 재건 테마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 두산인프라코 이런 것들 정말 급등주처럼 올라가죠. 진성 TC도 마찬가지예요. 종가상으로 11선이 훼손되지 않고 정말 5일선 거의 지키면서 급등주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에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중동이나 이런 쪽은 또 어떻죠? 그런 쪽들이 굉장히 원자재 이런 쪽들이 급등하면서 가지고 있는 국부가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처럼 700조짜리 신도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광물들이 많이 묻혀 있었죠. 그런 나라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판에서 써도 경제성이 맞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LNG 시장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중국과 더불어서 러시아도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유럽, 미국 이런 쪽들이 중동산 쪽으로 다 이제 눈을 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LNG 터미널하고 선박 투자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일단 독일 쪽에서도 러시아산 LNG 수입의 70%를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북미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 터미널 같은 곳들 4곳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일단 피팅 수주도 굉장히 견조해요. 견조하게 피팅 수주되면서 2년 연속으로 매출이 50% 이상 급성장, 고속성장하는 모습들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늘어난 380억, 그리고 매출은 무려 한 7배 넘게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로 고정비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 고정비는 계속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의 레버리지가 더 날 수 있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2050년에는 넷제로 정책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런 정책들 폐기되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기업과 정부들은 전부 다 이 수소 쪽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열차게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수소 플랜트라던가 바이오 정유 공장 이런 곳들에 또 투자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에 그냥 놓여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건뿐만 아니라 뭐 PT와 또 LNG 터미널까지 수주를 지금 받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목표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글쎄요,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추세에 물론 실적이 좋긴 한데 바로 잡으시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 주봉상으로 지금 봤을 때 화면에서 보이시는 매물대 하단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12,000원 초반대가 될 텐데 현재가에서 12,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고점 부근 한 17,000원 조금 아래거든요. 이게 21년도에 갔었던 가격인데 거기까지 가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차로 여기 잡아놓고 추가적인 상향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유로메카 그리고 원익 IPS, 진성 TC까지 내어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다시 돌려보시면서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그리고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연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